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가 꽃을 피우고 수정 이후 과일들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농가분들이 웃을 수 있는 멋진 수확을 하기 위해 품질 좋은 과일 생산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의 맛이나 과일의 크기는 품종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역시 영상 중간에 중요한 꿀팁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까지 올바르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블루베리 과일의 당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 당도를 올리기 위한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 블루베리 과일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사용해야 할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 과일의 당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블루베리 과일의 맛을 올리려면 어떤 비료나 영양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므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 과일의 맛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블루베리 맛의 평가는 재배자에 의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단맛을 좋아하는 재배자는 단맛이 많은 품종을 선호하게 되고, 신맛을 좋아하는 재배자는 신맛이 가미된 품종을 좋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블루베리 과립 선호도를 단맛이 강해서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단맛을 좋아하고 외국인들은 대체로 신맛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맛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블루베리는 단맛만 있어도 안 되고 또한 신맛만 있어도 안 되는 당산비,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맛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여기서 단맛인 당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맛은 산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신맛은 재배자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블루베리가 시다라는 말은 토양에 칼륨이 많거나 또는 익지도 않는 베리를 빨리 수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도가 떨어지는 것은 광합성 및 통기성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이고요. 그러므로 블루베리 과일의 맛을 좋아하는 이러한 당과 산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찾아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어떤 특정 품종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블루베리가 맛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 농가들은 농장주 입맛이 아닌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는 맛을 내는 공통 분모 시점을 선택해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블루베리가 과일이 달리고 수확하기 직전까지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익는 과정에서 성숙 기간인 수확 직전에 도달하게 되면 포도당과 과당이 포함된 당이 초기 과정에 비해 3.5배에서 4배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신맛을 내는
구연산 및 과당은 성숙 단계인 수확 직전에 들어서게 되면 50%나 감소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가들은 이런 과일의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과일을 수확하게 된다면 정말 최상의 맛을 내는 과일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해마다 맛이 다른 과일을 수확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과 꿀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농가분들이나 학생들이 의외로 착각을 해서 하는 질문 중에 블루베리는 수확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당도가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의외로 질문에 대한 물음은 원리만 알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수확을 하면서 블루베리를 먹어보면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블루베리를 수확을 하면 과일 자루가 분리가 되고 이때 꼭지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 되는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블루베리는 에틸렌이라는 화학물질을 발생을 시켜서 과일을 무르게 해버립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과 달리 보통 당을 전분 형태, 즉 분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기에서 열매가 달려 있을 때가 당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효소의 작용으로 펙틴이 감소하면서 세포벽이 물러지고 색상은 검게 진하게 변하게 되지만 당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렇게 수확 이후에 블루베리 과일의 색이 진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당도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수확 후에 색상이 진해지는 것을 그 색상만 보고 당도도 올라가는 줄 알고 당도를 올리신다면서 수확 이후에 일부러 며칠을 기다리다 판매를 하시는 농가분들도 많이 보았었는데요. 이는 오히려 펙틴의 감소로 과일을 무르게 만들어버리는 역효과만 나타내서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돼서 소비자에게 좋은 과일을 또는 좋은 농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블루베리 당도를 올리기 위한 과학적 원리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과일의 단맛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화학적 화합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오로지 광합성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비료만을 사용을 해서 당도를 올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비료만으로는 당도를 올릴 수 없는 것인지 그 원리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과일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양의 공기, 나무의 잎, 그리고 광합성이 절대로 필요한데요. 즉 토양의 공기와 나뭇잎 그리고 광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학문적으로 당을 올리는 화학 성분을 알아보면 탄소, 수소, 물이며 다른 한 가지는 햇볕에서 주어지는 빛 에너지, 즉 광합성을 말합니다. 이 광합성의 도구가 되는 나뭇잎은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된 물로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이 포도당은 나뭇잎에 잠시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가수분해, 즉 물의 작용으로 분리되는 가수분해를 통해 다시 포도당이 되는데요. 이 포도당으로 구성된 다당류는 식물체 내 탄소 동화 작용으로 씨앗, 뿌리, 열매, 가지에
각각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에 광합성은 과일의 맛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열매의 50%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배당이 되기 때문에 맛이 증가하고 세포도 비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시기에 광합성을 제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당도 올리는 비료보다 효과가 훨씬 뛰어난데요. 토양에 아무리 비료 성분이 많아도 잎을 통한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무는 당을 만들지 못해 맛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만 믿고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알지 못하거나 무시를 해서 비료나 기타 인위적인 행위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블루베리 과일의 맛을 올리는 원리를 이해를 하셨다면 나무의 적정 잎이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토양의 유기물이 부족하거나 또는 화학 비료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맛을 좋게 한다는 보조제를 이용하는 인위적인 방법만으로는 당을 절대로 높일 수 없고 맛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맛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듀크라는 품종을 살펴보면 제 농장에서 노지의 경우 미국산 듀크와 메도우락이 주력 품종으로 식재되어 재배되고 있는데요. 2020년 작년 이 두 품종 모두 장마 이전인 6월 15일까지 모든 수확을 마무리했고 당시 당도는 13.2에서 14브릭스 이상까지 나온 것을 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에 충실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 어떤 품종보다도 또는 품종이 맛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품종에 관계없이 당산비가 다른 품종들보다 더 당산비가 유지가 되어 그 맛이 훌륭하다는 것을 제 농장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지만 블루베리에 나쁜 품종은 없고 나쁜 재배자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의 과일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꽃 수정 이후에 과일을 키우기 위해 아직도 과일 비대에 효과가 있다는 비료를 살포하시나요? 블루베리 과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루베리가 개화를 하고 수정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과일을 크게 만드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을 이용해서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농가들이나 홍보 매체에서 벌 대신 자연적인 바람으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 굳이 벌을 구입하는데 돈을 들이지 말고 자연적인 바람을 통해 수정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요새 말로 가성비가 좋다고들 하시지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물론 단순히 수정만을 시키려면 자연적인 바람으로 충분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품질 좋은 과일 생산을 위해서는 결코 올바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정은 반드시 벌을 이용해야 하는 과학적인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벌이 수정을 시켜 주어야 열매의 씨가 많이 생기고 이 열매의 씨가 많아야 씨의 개수로 인해서 과일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시켜서 씨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또는
수정 이후 과일이 되지 못하는 수정 불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정은 잘 되었는데 이상하게 과일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과일에 씨가 많으면 무엇 때문에 과일이 커질까요? 수정이 되면 종자가 형성이 되는데 종자가 식물 호르몬인 옥신을 분비를 해서 동화 산물이 종자 쪽으로 흘러서 과일이 비대해지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종자가 많을수록 옥신의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과일은 비대하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화식이 벌을 이용하거나 벌들의 수정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기에 사용해야 할 영양보충제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시도록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확 직전 또는 수확하는 과정까지 6, 7월까지는 블루베리 과일의 당도를 올리고 크기를 키워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행위를 하려고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먼저 이 행위들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좋은 과일의 품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모자임업이라는 혈액 효소 영양제를 물에 500배액으로 희석을 해서 관주와 함께 연면 10일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6월까지는 매우 10일에 1회씩, 즉 한 달에 3번씩 반드시 관주와 연면 10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재배 방법으로 관리를 한 다음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본적인 관리에 덧붙여서 이러한 해모자임업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관리를 무시한 채 그 어떤 영양제를 살포하셔도 큰 효과는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비료나 영양제도 맛을 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반드시 차근차근 숙지하셔서 멋진 블루베리 과일의 품질을 만들어 생산하시어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신 농부들의 노고의 대가가 꼭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